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과 이슈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내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또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까지 유출이 되면서 당의 내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유일한 구청장에서 이 초선 의원으로 변신하신 우리 조은희 의원님 모시고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전에는 행정가로 뵙다가 이제 또 네. 정치인으로 다시 네. 뵙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셨으니까 지금 한 6개월째 되셨는데, 네. 지난 6개월 동안 참 파란만장한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뭐 대선 이기고 또 지방선거도 이겼지만 또 당내 내용도 나오고 또 뭐 대통령 지지율도 요동을 치고 하는데 예. 지금 여권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민들께 네. 죄송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네. 일신에서 예.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온 힘을 모으고 네. 또 저도 거기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전에는 구청장으로 계실 때랑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예. 뭔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요? 네. 어떻게 어떤 뭐가 부분이 다른가요? 가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좋은 점. 네. 구청장일 때는 행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서리풀 원두막이라고 네. 횡단보도 그쵸. 그늘막을 할 때 네. 서울시에서 도로법상 네. 그 적침물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못하게 했거든요. 허가를 안 그렇군요. 해줬어요. 그거 맨 처음에 하신 분 아니에요? 네, 우리 네.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네. 저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이게 국민을 위한 건데 네. 그냥 배짱을 갖고 뚝심으로 밀어붙였는데 네. 결국 그게 전국의 표준이 되고 시행령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못 하겠다고요? 네네 행정으로 못하던 것을 입법으로 할 수 있어서 예. 현장과 네. 입법 사이의 괴리를 메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보람이 있죠. 네, 그쵸. 네, 네. 근데 아마 욕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권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네. 또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아무리 제가 좋은 법안을 발의를 해도 이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그렇죠. 통과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쉽지 기본적으로 공동 발의를 10명 이상은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 과반이 또 찬성을 찬성을 해줘야 해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민심을 얻어서 네. 민심이 추동력을 갖게 해야 되니까 네. 네. 더 국민의 마음을 경청하게 되는 자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네. 한편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조 의원께서도 당초 비대위원회 포함될 거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언론 어떻게- 발령이에요. 언론 발령이요? 네, 제가 그때 소초구에 수혜가 있어서 네. 소초구에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네. 우리 흔히 말로 짱 박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기자분들로부터 전화는 무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당 지도부로부터 전화 받은 건 없어요. 네. 막상 그렇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이름이 이렇게 계속 거론되냐 네, 네. 전화 주신 기자분한테 여쭤봤더니 네. 뭐 누가 추천했더라. 그다음에 또 추천했구나. 조영 비대위원장이 네. 말씀을 하시더라. 아. 이런 전화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낙점까지는 안 됐지만 후보군에 올라가 있었다. 보면 되겠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는 해도 지금 끝이 없고 계속 새로운 일들이 그렇죠. 생기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제 윤 대통령과 또 윤핵관에게 고강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좀 네.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와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저희 지역구에 주민들이 자주 전화가 오시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네. 일제시대 순사처럼 밉다.
왜냐하면 순사가 왜 미웠냐? 예. 동포가 동포를 아, 핍박하니까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 네. 당 대표 출신인데 네.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적보다 더 그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 그거를. 예, 내부 총질에 내부 폭탄에 뭐 화염병에 네. 그러니까 순사보다 더 밉다. 일제시대 순사 이제 이준석 대표는 좀 잊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군요. 근데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준석 대표랑은 혹시 좀 친분이 있으세요? 있죠. 그렇죠. 제가 서울시장 경선을 오세훈 시장 네. 그때 나오셨을 나가셨죠? 때 같이 경선을 했는데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하기 전에 네. 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저를 도우셨어요. 당협위원장으로. 네네네. 그리고 오 시장께서 출마 결심을 하고 나서 예. 이제 갈아타셨죠. 그렇지만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네. 제가 누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준석 네. 대표를 제가 서포트를 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대선 때 네. 이 전 대표가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이러면서 숙제 뭐 풀었나 안 풀었나 이렇게 하면서 가출 2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울산에 가셨을 때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가셨고 그렇죠. 또 국회에서 네, 맞아요. 막 한참 있을 때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네네 그랬죠. 그럴 때 대통령이 당 후보셨죠. 그때 네. 직접 가서 안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제가 우연히 네. 그 후보자 사무실에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제가 가셔야 된다고 막 아. 등 떠미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젠 저도 싫어요. 그렇게 네, 이게 됐구나.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네. 저뿐만 아니라 네. 우리 당원들 네. 또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이제는 이준석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렇죠. 네. 이제 좀 보기 싫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 좀 네. 많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는 내가 윤리위에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피해자처럼 보였는데 지금 하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네. 거꾸로 가해자처럼 보여. 이제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너무나 때리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오히려 정치에서 가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주 자기는 마이너스인데 다들 말려하고 이제 그만해라 하는데도 이준석 대표가 왜 자꾸 끝까지 저러는 걸까요? 뭐 기질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전략이 있는 건가요? 뭔 이유인가요? 저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이즈 마케팅.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윤핵관 공격하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그것도 이제 주목을 좀 덜 받나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직접 탕탕 이렇게 하면 네네. 대통령급이 된다. 그리고 그런 또 전략. 그렇게 하면 네. 다들 언론에서 재밌잖아요. 그렇죠. 쌈 네. 붙이면. 그렇죠. 그래서 네. 계속 언론에서 불러주고 아.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고 아. 또 제가 보건대는 분노의 정치 같아요. 분노의 정치. 예,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쭉 보면요. 네. 나에 대한 반성. 네.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좀 부족했던 것은 없나? 이렇게 돌아보는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보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뭔가 상대하고 뭐 경쟁해야 될 때 네. 상대를 일단 적으로 규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적의 프레임으로 딱 해서 그게 우리 아군이든 실제로 네. 적이든 우리 네. 당내 인사든 네. 적으로 딱 규정하니까 적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때리고 이겨야 되는 예, 거죠.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올와 나신 게임으로 네. 그렇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노의 정치는요, 상대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은 독화살이 돼서 자기한테 자기한테 와서 부메랑이 돌아오죠. 부메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정치는 플러스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배성규 의원님의 네. 좋은 점을 또 보고 네, 네. 또 우리 앵커님의 좋은 점을 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점들을 모아서 그게 그렇죠. 신나게 하고 그래서 붙여야지 지심도 늘어나고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폭발이죠. 만들고 그래야 네. 되는데 다 죽여 탕 너 죽어 너 죽었지 이제 대통령 탕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지역 구민들이 그렇죠.
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제시대 춘사보다 더 맵다 아. 그러죠. 네.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도 처음에 한두 번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네. 자꾸 하면 사람들이 이제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더 세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정말로 이제 독이 돼 버리는 금도를 거예요. 넘는 거죠. 넘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 있잖아요. 네. 말 묻다 막 그만해라.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군요. 네. 참. 네, 한편 또 이제 김성원 의원의 실언이 또 한때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당 차원에서 징계 절차를 윤리위에서 징계 네.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실언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당내에서 어떤 이런 실수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내용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선 저부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이게 정치라는 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성과 진정성. 그렇죠. 근데 수혜를 입은 지역에 도우겠다고 갔죠. 네. 갔으면 도와야죠. 네. 아무 말 없이. 네. 그런데 보여주기식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 딱 카메라가 그거죠. 와서 비가 와서 카메라에 네. 그게 멋지게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네, 네. 초등학교 애들인가요? 텔레비전에 그러니까-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그러니까 이런 누가 거예요? 보든 안 보든 네. 도우러 갔으면 도와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정치 또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네.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네. 저는 그런 점이 없었나 이렇게 네. 반성하게 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제 윤리위가 김성원 의원 그 이제 그 징계도 추진하는 와중에 또 이 권은희 의원 징계를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권은희 의원의 말은 이거랑 다르게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리위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거기 더군다나 또 이준석 대표의 말하는 태도 갖고도 또 문제를 삼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나설 때는 나서야 되겠지만 윤리위가 나선 건 최소화돼야 되잖아요. 사법적 기관이란 건 소극적으로 나서는 게 기본적 원칙인데 윤리위가 너무 나선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지금 그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를 윤리에서 더 이상 징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은 징계받는 당사자가 받을 마음이 있어야지 그 징계의 효과가 그렇죠. 있는데 네. 상대는 푸하하하 했잖아요. 그렇죠. 네. 조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대를 두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렇죠. 더 징계에 키워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윤리위에서 더 이상의 징계는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윤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당의 민낯이 너무 국민한테 아, 네. 밉보이니까 네. 그러지 말라는 일단 경고로 해석하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이 탄원서 이게 지금 뭐 나오면서 이준석 본인이 유출했느니 뭐 윤핵관이 유출했느니 하면서 이런 거 싸우는데 네. 사실 뭐 그 자체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 탄원서의 내용 이런 건데 근데 탄원서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한 말들을 보면 너무 좀 심해요. 신군부구라 그러고 네. 코모두스 뭐 비겁한 황제에 비유하고 아 근데 이건 정말 좀 자기가 지난 선거 때 같이 뛰었던 선거 동지이고 또 국가의 가장 큰 리더인데 네. 이런 사람을 국가 이렇게 원수잖아요. 국가 원수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야 대표하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니 뭐 그런 사실도 아니에요. 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칼을 꽂았고 무슨 코모두스란 것도 말이 안 되고 신궁두란 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네. 좀 이런 건 좀 이준석 대표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분노의 정치는 네. 결국 자기에게 부메랑이 돌아온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분노를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면 문제 해결 또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네. 흐려져요. 네. 그렇죠. 예, 마음의 눈도 흐려지고 네. 그래서 차분하게 좀 분노를 가라앉히고 네.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네.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는데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이 폭주를 좀 멈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관심이죠. 아 어. 무관심. 네. 아유 저희가 너무 관심을 가졌네요. 네. 저는 우리 당에서
더 이상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네. 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대응.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논란이 되는 네. 또 하나가 그 대통령과 가까운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물러나만 나 주기만 하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고 뭐 특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서 또 이게 논란이 된 건데 뭐 개연성이 없지는 않지만 진실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누구냐 갖고 또 논란이 일고 하는데 글쎄요, 정말 그랬다고 보십니까? 논란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네. 이게 참 소모적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께서 네. 대선 끝나고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더 큰 정치인이 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아끼는 분들이 이제 박수 받을 때 떠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전 대표가 하시는 것처럼 누가 경찰 수사를 무마할 수 있고 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었을 수도 있다. 네. 만일 정말 그랬으면 네. 그분 녹음 잘 하시잖아요. 네. 녹음 까봐라. 그렇게 말씀. 네. 네.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쿠에서 뭔가 조정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마쿠에서 조정한 얘기들 그리고 대통령하고 독대에서 만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원래 밖에 발설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는 사람한테 뭐 한두 명 얘기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의 정치라면 누가 이준석 대표를 믿고 비밀스러운 얘기 그리고 못하죠. 조심스러운 조정할 수 있는 협상 네, 얘기 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맞습니다. 이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를 당 대표로 뽑았을 때 영세 30 영선의 30대 청년 네. 정치인이잖아요. 청년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때는 미래, 네. 변화, 네. 혁신 그리고 청렴성, 강직함, 네. 뭐 추진력 이런 것들을 푸릇푸릇한 것을 우리 당의 얼굴로 해서 가고 싶다 그렇죠. 이런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전투구로 보여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네. 그런 점에서 분노를 사귀고 좀 네. 돌아보셔서 더 큰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다시 한번 이 대표가 좀 말을 좀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워하죠. 예. 그러니까 더 또 저렇게 네, 나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네.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한편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는 최재형 위원장이 혁신안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서 이제 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네. 발표했는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사태에 이어서 윤리위 기능에 대한 좀 비판, 논란이 더 더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최재형 그 혁신위원장의 입장이 참 난처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랑 주말에 만나서 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셨다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랑 헤어질 결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이준석 대표랑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네. 또 최이 연대설이 또 나오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지 못할 경우에 네. 당 대표로 최재형 대표를 위원장을 밀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처신이 곤란할 거라고요. 안 그래도 그 어제 나오셔서 네. 그런 거 전혀 없다. 맞습니다. 아니다. 네. 자기는 안 나간다. 뭐 선을 다 그으셨어요.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다니까 본인도 너무 갑갑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입장 곤란하실 네.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은 네. 혁신이 해체해라 이렇게 하고 또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밀겠다. 그런데 네. 합의가 되는 것부터 해달라. 그렇죠. 단계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공천 문제를 언급하긴 해야겠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세게 갈 수는 좀 없고. 구체적인 룰까지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또
당원 비대위에서가 아니고 네. 네. 당원들에 의해서 네. 당 대표가 뽑히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참 어정쩡하시다. 아, 참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그 혁신위에까지도 불똥이 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주호영 위원장하고 최재형 위원장은 두 분은 아주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어떤 합의도 됐고 또 안철수 의원하고도 또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 혁신위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오버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잘 그 조정하고 나가시겠죠, 그죠? 저는 조영 비대위원장의 장점을 네.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면 그걸 밀고 가는 뚝심이 있으세요. 네, 근데 두 번째로는 또 뚝심하고 또 다른 결로 네. 다른 이견을 듣는 큰 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일부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부처다 그러거든요.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식이기도 하고. 신자식이라고 네. 천인 길을 갖고 계시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비상 상황에서 네. 잘 해결해 나가실 거 아닌가 아.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3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남은 동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면 윤 대통령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대통령이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네. 휴가 끝나고 네, 네. 오셔서 도 스태핑도 그렇죠. 일단 걷는 걸음걸이부터 달라지시고 맞아요. 좀 걸음걸이가, 조심하시는 네, 것 같고. 굉장히 네. 좀 반듯하게 걸으시는 네. 게 보여요. 네. 근데 본인이 습관을 고치기 참 그거 어려운데 어렵죠. 그거를 고치시려고 애를 네. 쓰시고 말씀도 정제되게 하시려고 네. 그렇죠. 노력하시잖아요. 네, 막 제스처도 컸는데 네. 좀 그것도 작아진 것 네. 같아요. 네. 국민들의 비판을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이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네. 이제 변화해 나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이렇게 두고 보면 네, 이제 국민들께서 네, 노력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단박에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기보다 아, 네. 우공이산 아, 네. 아주 천천히 진심을 갖고 산을 그렇죠. 옮기는 심정으로 네. 가면 언젠가 알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40%대가 무너지고 30%대까지 갈 때만 해도 이게 바닥이고 그랬는데 또 20%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최근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한 2, 3주 동안 이제 30%대로 올라가는 거 보면 조심스럽게 바닥은 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이 바닥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더 회초리를 그렇죠. 국민들이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늘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쭉 한 번 더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제가 우공이산이라는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뭐 본인 스스로의 태도 변화도 있지만 또 앞으로 이 어떤 인적 쇄신의 문제, 그다음에 정책적인 또 방향의 문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야당하고 좀 협치를 해나가는 좀 스무스한 정치력 네. 이런 것들을 보이면은 아마 지지율이 또 40%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시간이 한두 달 이상 걸리겠죠. 네, 벌써 이제 국회의장단하고 그러니까 그 보기 좋더라고요. 만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문제를 네. 또 김진표 국회의장 건의를 받아들여서 네. 그 모양이 좋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하시는 모습 네. 또 그리고 이제 뭐 여야 중진 협의체를 네. 통해서 많은 네. 것을 풀어 나가겠다. 그렇죠, 좋은 얘기죠. 네. 또 어제 저희 국회 운영위 네. 네.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네. 본래 그 당일날 하는 건데 차수 변경해서 오늘 새벽까지 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거 참. 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의 주 관심사가 몇 개 있는데 인적 쇄신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아, 네. 근데 저는 인적 쇄신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몇 달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김대기 비서실장만 하셔도 네. 그 처음 보시는 분이잖아요. 일을 손발을 안 그렇죠. 맞춰본 네. 분. 이제 겨우 이제 손발을 맞춰가는데 또 쇄신을 한다고 또 바꾸면 또 새로 네. 손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하나하나 음. 해 나가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해 나가실 거로 저는 네.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뭐 의원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시죠. 네.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가장 처음에 크게 얘기가 났던 게 이 세비 반납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 아니 우리가 국회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세비 받냐? 맞는 말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안 받겠다 했는데 동료 의원들은 안 따라왔어요. 그때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일단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네.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의욕 만땅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네. 또 그러다가 보니까 국회가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네. 여야 원구성 네.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2달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민생 법안도 많고 뭐 또 네. 경제에서 또 지원해야 될 분도 많고 이런데 네. 올스톱이 되니까 그렇죠. 참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세비는 나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염치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네. 세비를 반납하겠다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막상 하니까 네. 아무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초선이라서 어. 정치의 룰을 잘 몰랐나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했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협상이 됐거든요. 아. 타결이 돼서 네. 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실제 그 세비 반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사무처에 있어서. 사무처에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네. 일단 세비가 국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반납은 어렵다 이렇게 아, 하셔서 법적인 반납은 제가 안 된다. 네. 2달치를 네. 어디다 기부했습니다. 아, 기부하는 그러셨군요. 방식으로. 네. 아, 네네. 뭐 그것도 반납이죠, 국민에 대한. 그쵸. 네. 네, 그리고 조 의원님께서는 국회 들어오셔서 고독사 예방법을 아. 발의를 하셨습니다.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최근에 수원에서 세모녀 그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이런 비극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발의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구청장으로 있을 때요. 네.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60대 네. 어머니가 네. 사망하신 지 7개월 만에 발견됐어요. 아유. 제가 참 무거운 마음이었고 책임감도 네. 느꼈는데 이것을 우리 그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한 3번 갔는데도 이게 주소가 잘못됐더라고요. 아하, 네.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런데 이제 1인 가구가 3가구당 한 가구가 1인 그렇죠. 가구가 되고 맞아요. 또 독거 어르신들이 1년에 10%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독사가 점점 더 그 늘어나거든요. 후자 사시는 뭐그 노인분들 300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서 막는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시스템으로 네, 네.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고독사도 다행스럽게 작년에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됐어요. 아, 네. 근데 그 법안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는데 그렇구나. 예방에 중점을 그렇죠, 뒀대요. 그렇죠. 예방이 더 그런데 중요하죠. 뭐 이제 일선 행정 현장에서 네. 관리를 하려 해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네. 위험 징후가 보이시는 분들을 아, 혼자가 위험 징후가. 아니다. 네. 그렇게 관리를 예방을 하시게 도와드리는 네. 그래서 위험 징후를 일선 행정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잘 알 수 있게 네. 그런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모녀 그분들도 아마 네. 뭐 자기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만 했으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예. 몰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홍보하고 그걸 제 시스템으로 잘 관리하는 조금 더 하는 게 필요한 네, 거긴 거기도 합니다. 제가 보면 네. 이제 본인이 신고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서초구에서 제가 그런 거를 했는데 이제
이웃이 있잖아요. 네. 이웃의 누군가는 항상 어떤 살펴보는 살피미를 네. 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 누가 살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전혀 인기척이 없다. 근데 전혀 교류가 없다 그러면은 뭐 두드려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네. 도와드릴 게 없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제 각 상임위도 맡고 계시고 한데 뭐 운영위에, 행안위에, 여가위까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뭐 특위 얘기도 있고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상임위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원내부대표니까 운영이 하게 되고 네. 제가 가족 문제, 여성 문제 관심이 있으니까 여가부도 하게 네. 되고 현안위는 본래 또 배정이 된 거고 배정이고. 그리고 또 물가 민생 안정 당의 특위는 네. 처음부터 위원장이 저보고 하자고 그러셨고 국회 민생 특위도 네. 제가 지목이 됐고 그러다 보니 5개를 하게 돼서 그래요. 국회에서 보좌진들 사이에 네. 네. 저희 방이 아. 지옥방이라고 헬방이라고 헬방이다. 헬스클럽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상임위 하거나 이러면 네. 이제 의원회관에 들어올 때는 춤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막 이렇게 고마워요 잘했습니다 아, 덕분에 네. 고맙습니다 뭐 그러면 우리 비서진들이 네. 그거 연극이에요 진심이에요 이렇게 묻고 막 그렇습니다. 야, 어쨌든 세비 반납은 하셨는데 세비보다 더 일하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행안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보면은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부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경찰국장의 거취 어떻게 좀 되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날 말씀하신 거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네. 야당의 비판을 겸허하게 앞으로도 잘 듣겠다 이런 야당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셨고요. 그날 이제 야당은 이제 밀정 프레임을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합치. 그런데 당사자인 김순호 국장은 그걸 전면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한 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네.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 네. 30년 전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네. 정말 밀정이었고 불확실을 했고 예. 그게 밝혀지면 이분의 인사 이동이 보직 이동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거 나오지 않고 지금 정치 공세면 희생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그 전직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하신 분도 그렇고 유명한 유시민 전 의원도 그렇고 다 프락치로 그 어떤 사람 몰아가지고 거의 뭐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확실치도 않게 또 프락치로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사실 규명이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인권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가위도 맡고 계신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공약을 내셨고 취임 이후에도 그거를 방안을 마련해 보라 지시하셨는데 우리 의원님은 여가부를 오히려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여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여가부를 폐지한다. 네, 근데 그 대안은 뭐냐? 네. 창조적 파괴다. 아, 그래서 지금 2가지 방향이 있어요. 네, 지금 노인 문제, 네, 또 보육 문제는 복지부에서 하고 네. 돌봄 문제, 청소년 문제는 여가부에서 하고 아, 네. 또 성폭력 문제는 여가부와 법무부가 나눠서 하고 아, 경력 단절 여성 문제는 고용 노동부가 주로 또 하는 힘을 곳곳에 갖고 나눠져 있는 있네요. 이렇게 네. 굉장히 기능이 분산돼 네. 있고 또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전국에 83지역이 될 정도로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능을 독일처럼 다 모아서 네, 아주 힘을 주고 할 수 있게 해서 제대로 하게 하든가 네, 아니면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네. 각자 뭐 노동부, 법무부 또 복지부에서 음. 제대로 할 수 있게 힘을 또 모아주든가 네. 네. 그 양단간에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 조정하는 미래가족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네. 해서 평소에 제 소신입니다. 아, 미래가족부. 미래가족부. 네. 네, 아, 네, 네. 무슨 말인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은희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바가 있으시거나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면서 네. 앞으로 국민 생활에 네.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정치를 하겠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횡단보도 그늘막을 만든 그 네. 정성으로 또 사각지대에 네. 또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에게 네. 따뜻한 햇볕을 아. 전해주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고독사 예방법도 지금 네.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냈지만 은둔형 청소년 그 운톨이라 그러거든요. 네. 네. 그 부분 한부모 가족의 문제 네. 또 지금 깡통 전세 문제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활 법안들을 지금 줄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야 조은이한테는 세비 줄만하다 네. 이런 평가를 해줄 네.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주 좋은 네. 말씀입니다. 네, 오늘 조은희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요. 참 이 정치권 뭐 자기들 내분으로 치고 받고 싸우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국민들 삶에 자그마한 그늘막 하나 그리고 또 이 보살핌 하나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겠다고 하신 걸 듣고 참 이런 정치가 하나하나 모이면 큰 정치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